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움 대신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그는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대 닷컴 버블, 심지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모두가 패닉에 빠진 순간에도 기회를 찾아 억만장자가 된 인물입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걸까요? 오늘은 그의 책 돈의 미래를 통해 돈과 투자의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책 리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재테크에 실질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PDF로 정리해둔 자료를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짐 로저스의 놀라운 투자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짐 로저스. 그는 누구인가? 먼저 짐 로저스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짐 로저스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하며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쌓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로저스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역사와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독특한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1969년 그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펀드는 10년 동안 S&P 500 지수가 47% 상승한 데 비해 무려 4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만 원을 투자했다면 42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지만 로저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한 후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금융론을 가르쳤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모험 투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대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그는 매번 경제 위기를 예견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여전히 활발히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대단한 투자자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5살의 꼬마 사장님 인내의 시작.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짐 로저스는 5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그가 살던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가 돈을 버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죠. 주말마다 열리는 동네 야구 시합에서 코카콜라를 파는 아주머니를 도우며 빈병을 모으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로저스에게 이렇게 제안했대요. 꼬마 도련님, 내 일을 도와주지 않을래? 그렇게 시작된 그의 첫 일은 빈병을 모아 돈을 받는 일이었죠. 단순한 일이었지만 어린 로저스는 성실하게 일했고 빠짐없이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듬해 그는 독립적인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땅콩 볶는 기계를 사고 코카콜라와 함께 맛있게 볶은 땅콩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 땅콩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6살의 나이에 그는 남동생까지 고용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땅콩 장사를 하며 그는 아버지에게 빌린 $100를 갚고 추가로 $100의 이익을 남겼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귀여운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어린 로저스는 이 경험을 통해 근면,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심장에 와닿지 않나요? 자,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로저스가 어떻게 세계적인 투자자가 됐는지 그의 투자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록히드 사례 위기를 기회로. 1973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방위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위비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에 업계 최대 기업인 록히드의 주가는 $2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록히드는 거액의 부채로 도산 위기에 처했고 모두가 투자하면 망한다고 외면했죠. 하지만 짐 로저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뉴스나 소문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모았어요. 의회와 군 관계자들을 만나며 미국의 방위비 정책을 조사했고 방위비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했죠. 그해 가을,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집트 공군이 소련의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해 이스라엘군을 위협하자 미국은 전자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로저스는 록히드가 이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했고 그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몇 년 후 록히드의 주가는 100배 상승하며 그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겼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로저스는 철저한 조사와 독립적인 판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로저스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를 믿은 점이 정말 멋졌어요. 자, 로저스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그의 다각적 시각이에요. 다음으로 이 부분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다각적 시각, 세상을 읽는 눈. 짐 로저스의 투자 비결은 단순히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심리를 아우르며 세상을 다각도로 바라봅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현지의 변화를 관찰하는 걸 즐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단순히 멋지다라고 감탄하는 대신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탐색하죠. 그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예로 들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마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들이 제국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했어요. 이는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공의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로저스가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뭘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그의 학창 시절에 있어요. 철학과 역사의 힘. 로저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역사를 공부한 것이 그의 인생과 투자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철학을 시간 낭비로 여겼지만 이후 이는 그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철학은 비판적 사고와 독립적인 판단력을 길러줬고 역사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주었죠. 그는 영국의 흥망성쇠, 세계대전, 중국의 경제 성장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상의 패턴을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이민자가 몰리는 나라가 번영한다는 역사적 법칙을 발견했고 이를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철학과 역사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도구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로저스는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 철학을 세웠을까요? 다음으로 그의 핵심 메시지를 알아볼게요. 존 템플턴 역발상 투자자의 교훈. 로저스가 책에서 소개한 또 다른 투자 거장, 존 템플턴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템플턴은 역발상 투자의 대가로 모두가 파는 타이밍에 사고 모두가 사는 타이밍에 파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격언은 정말 강렬해요. 타인과 똑같이 행동하면 타인과 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살 때고 가장 낙관적일 때가 팔 때다. 템플턴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1달러 이하의 기업 104개를 골라 각각 100주씩 샀어요. 그중 30개 이상이 파산했지만 나머지 70개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며 그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역발상 투자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로저스의 철학을 통해 답을 찾아볼게요. 위기와 기회의 순환. 로저스는 역사적으로 10에서 15년마다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해요. 제2차 세계대전, 베를린 장벽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건들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이런 위기가 기회를 나눈다고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산이 저평가될 때 이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경제 회복기에 큰 수익을 얻었어요. 이 메시지는 투자뿐 아니라 삶 전반에 적용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 겪은 위기에서 어떤 기회를 찾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로저스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로저스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단기 트레이딩,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등 어떤 방식이든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남들의 성공 공식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개척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나만의 강점을 찾고 그것을 키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결론 및 교훈. 돈의 미래는 단순한 투자 가이드북이 아니에요. 이 책은 세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짐 로저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은 5가지예요.
다각적 시각은 경제, 역사,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위기는 기회라는 의미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위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으세요. 인내와 독립성에서는 성공은 학벌이나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독립적인 사고에 달려 있어요. 철학과 역사의 가치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에서는 남들의 성공 공식을 따르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세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평소 관심 있는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돈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짐 로저스의 돈의 미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세상을 다각도로 읽는 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에서 이 영상의 내용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돈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정,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